물건을 파는 회사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고 있는 역할이에요. 지금 월 150에서 3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벌고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벌어봤고요. 이번에 최근에 여름이어서 4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자본금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상품을 제가 직접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위탁 판매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8명인데 1명은 저고 7명은 외국인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계정을 해킹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규로 세팅을 한 건데 이 상태로 제안을 해도 답장이 옵니다. PD님은 팔로워 22만 명인 인플루언서가 있고 4천 명인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누구한테 제안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22만이죠. 제가 22만 팔로워분이랑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출이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고 막 3일 만에 순수익 몇 백만 원 벌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3일 동안 4개밖에 안 팔았어요. 그럼 팔로워 4,000명은 얼마 벌었어요? 그분도 이제 22만 팔로워분이랑 같은 상품을 진행했거든요. 그분은 30개를 넘게 파셨어요. 노트북이랑 휴대폰만 있으면 집에 없어도 여행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2-3시간 정도만 일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동구매 중개 부업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 지국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공동구매 중개가 무엇인지, 재고나 택배 없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동구매 중개로 돈이 벌리는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고 있는 지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부업으로 공동구매 중개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중개 이게 정확히 뭔가요? 피디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게 공동구매라고 하거든요. 물건을 파는 회사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고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네. 네이버도 있고 쿠팡도 있는데 왜 공동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육아하시거나 주부분들은 한 번씩은 다 사보셨을걸요? 그만큼 수요가 엄청 많아요. 평소에 좋아하고 신뢰하던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사용하고 후기를 올려주니까 믿음이 가니까 공동구매로 단체로 사는 거예요. 제조사랑 인플루언서 사이에 지공님이 왜 중개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제조사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것도 일이고 컨택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뿐만이 아니어도 다른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충분히 업이 바쁘시기 때문에 중간에 상품을 제안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강사님은 그럼 공동구매 중개를 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중개로 한 달에 얼마 버시는데요? 지금 월 150에서 3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벌고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벌어봤고요. 이번에 최근에 여름이어서 4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 월급이랑 중개업으로 하시는 거랑 합치면 돈이 꽤 되겠네요. 그쵸. 지금 회사 월급은 다 저금이랑 주식하고 있고 공구중개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생활하고 여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품을 판매하고 하는 거잖아요. 재고나 택배 이런 것도 해야 하나요? 재고랑 택배는 브랜드가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재고랑 택배랑 CS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트북이랑 휴대폰만 있으면 집에 없어도 여행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정확히 강사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상품을 찾아서 제안하고 공동구매 진행하면 그냥 판매량 공유 드리고 정산하면 끝입니다. 이 수익이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인가요?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매출이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순수익으로 보면은 1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일이 3년 차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인플루언서한테 제안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이게 한 번 진행하면은 인플루언서 분들과 연이 닿아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13차 진행이거든요. 한 개 상품으로 13번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이 쌓이면 안정적으로 자동적으로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 하는 일도 크게 없는데 중개 일을 시작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한가요? 자본금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상품을 제가 직접 사서 파는 게 아니라 위탁 판매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퇴근 후 한두 시간이나 2-3시간 정도만 일하시면 됩니다. 에이,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최소 뭔가는 필요하지 않나요?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원 신고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게 사업에 필요한 필수 서류인 거죠? 네, 3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준비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요? 통신판매원 신고증이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2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하다가 망하면은 돈을 잃는 거는 없는 거네요? 하나도 없죠. 사실 시간 투자만 있는 겁니다. 강사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아니 아무것도 몰랐죠. 처음엔 2개 팔고 5천 원인가 벌고 그랬었어요.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신발 가게에서 신발도 팔아보고 당근에서 알바 구해가지고 하루살이도 해보고
하고 그냥 일반 회사도 다녀보고 제가 사실 돈 욕심이 엄청 큰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코로나가 터지고 월급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부업도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옛날부터 유행했던 거죠. 블로그, 유튜브 쇼츠, 전자책 이런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향수 위탁 판매도 해보고 남성 의류 쇼핑몰도 2년 반 넘게 운영했었습니다. 위탁 판매도 하시고 의류 쇼핑몰도 하셨다고요? 네, 향수 위탁 판매는 최저가 경쟁도 너무 심하고 상위 노출도 안 되고 마진이 너무 안 남아서 적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류 쇼핑몰은 2년 반 정도 넘게 운영했었는데 제가 몸 모를 때니까 이게 처음에 상위 노출이 잘 돼서 잘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마케팅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줄어가지고 생활비도 못 벌게 돼서 회사도 다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왜 다시 부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시 회사를 들어갔었는데 근데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현타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를 이사가 가게 되었는데 시간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왕복 4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러려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나? 그리고 거기가 야근이 많은데 야근 수당도 안 나오거든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아 이렇게는 못 다니겠다. 다시 뭔가 내 일을 찾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요즘 온라인에서 월천, 1시간에 월 500, 막 딸깍 이런 게 유행이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저도 그쪽을 찾아본 거예요. 계속 저도 그렇게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받고 그렇게 찾다가 알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개를 하려면 인스타 계정에 팔로워가 많아야 되나요?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제가 공동구매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결만 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 팔로워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나 예를 들어서 친구 소개팅이나 이런 딱 중간 역할 다리 있잖아요. 그런 중간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강사님은 팔로워가 몇 명이에요? 8명인데 1명은 저고 7명은 외국인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계정을 해킹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규로 세팅을 한 건데 이 상태로 제안을 해도 답장이 옵니다. 팔로워 8명인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8명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쵸. 팔로워 0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8명은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팔로워 8명이잖아요? 네. 그럼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서 강사님이 DM 보내면 저 답장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인플루언서 분들은 상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팔로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상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를 실제로 느끼셨던 기억에 남는 뭐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PD님은 팔로워 22만 명인 인플루언서가 있고 4천 명인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누구한테 제안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22만이죠. 제가 22만 팔로워분이랑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출이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고 막 3일 만에 승수입 몇 백만 원 벌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3일 동안 4개밖에 안 팔았어요. 그럼 팔로워 4,000명은 얼마 벌었어요? 그분도 이제 22만 팔로워분이랑 같은 상품을 진행했거든요. 그분은 30개를 넘게 파셨어요. 이게 팔로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플루언서가 팔로워분들이랑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게시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올리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공님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공동구매 중개를 좀 찾아봤거든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DM을 보내도 답이 없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공님만의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것도 사실 나름의 공식이 있어요. 일단 인플루언서 분들이 상품이 좋아야지 답변을 줘요. 아무 상품이나 제안하면 당연히 답을 안 주죠. 그렇게 막무가내로 보내면 저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답장을 못 받습니다. 이건 이따가 자료 옮겨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니 강사님 그러면은 팔로워가 전부가 아니라면 정확히 네.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상품이 중요해요. 그 인플루언서 분이랑 팔로워층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헬스 하시는 여성 인플루언서 분이 갑자기 화장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잘 안 맞고 팔로워 분들한테도 뭔가 와닿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연락하세요? 그 인스타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고 DM을 보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DM이 네. 서로 이제 마팔 관계가 아니라면 DM 보내면 요청함으로 들어가는데 네. 사람들이 답장을 해주나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게 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청함을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제안이 왔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럼 아무 상품이나 제안에도 답이 오는 편인가요? 아무 상품은 아니고요. 이게 상품이 좋아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플루언서 분 계정에 필요한 상품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계정이랑 상품이 맞으면은 10개만 제안을 보내도 답장이 오고 상품이 안 좋으면 200개를 보내든 300개를 보내든 답장이 안 와요. 좋은 상품 찾는 게 관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상품은 대체 어디서 찾으세요? 보통 인스타로 찾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상품 찾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공동구매 검색하면은 공동구매 하고 있는 제품들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댓글들 보면은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려요. 이게 인스타에서 반응이 엄청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품을 저장해 둡니다. 보통 이런 거에 상품명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캡처해 두고 그 제조사한테 연락해 가지고 공동구매 진행하겠다고 연락을 하면 돼요.
그럼 응답률을 높이는 강사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DM을 보낼 때 첫 줄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럼 실제로 보내셨던 제안 메시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안녕하세요로 시작 안 하고요. 그러면은 정작 중요한 상품 소개가 뒤로 밀려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내는 편이고 이 첫 줄 공식은 무료 라이브에서 다 풀어드릴게요. 상품은 인스타에서만 찾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참고하시나요? 주로 인스타에서 찾고 네이버 상품 랭킹도 가끔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찾은 상품 판매처에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 아까 인스타로 상품 찾는 법 보여드렸잖아요. 네이버에 치면 이제 판매처 연락처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메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제조사한테 받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예요? 이게 카테고리마다 다른데요. 평균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30%를 받아오면 인플루언서분한테 20%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은 실제로 가져가시는 몫은 평균 어느 정도예요? 보통 적으면 5%에서 많으면 15%인데 거의 평균 10% 정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근 후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지금 아예 안 할 때도 있고 30분이나 1시간만 일할 때도 있어요. 초반에 제가 열심히 해놔서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3차까지 진행하신 분들 계세요. 이분들이 상품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저는 지금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분들은 지공님처럼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초반에 하루에 2-3시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상품을 찾고 제안하는 감을 익히셔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분이 쌓이면은 저처럼 편하게 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공님은 아까 처음에 2개 팔고 5,000원 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행착오로 지금의 안정적인 수익으로 바꾼 노하우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작정 제안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안 되는 건 상품이 안 좋았거나 그 인플루언서 계정이랑 안 어울리는 상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안하기 전에는 이 인플루언서 계정이랑 상품이 맞는지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비법이라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되는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초보자는 하루에 3시간씩 해야 한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초반에는 좀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그 인플루언서 분들께 제안 드리는 과정이 꾸준함이 필요한 일이라 완전히 제 사람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회사를 들어가든 부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초반에 자기 스킬로 만들려면 꾸준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자극적인 딸깍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딸깍만으로 된다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초보한테는 어떤 카테고리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30, 40대 여성분들은 육아나 리빙 쪽 카테고리를 추천드려요. 이게 수요도 많고 매출도 잘 나오고 안전해가지고 초보자들께 꼭 추천드리는 카테고리예요. 육아나 리빙을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초보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 카테고리가 돈이 돼요. 엄마들이 콘텐츠 찍으면은 공감대 형성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보면 구매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이 분야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경력 단절 주부나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육아나 리빙 쪽 상품을 보면은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보다. 그래서 제안하기도 더 편하고 상품이 더 잘 보셔가지고 타겟이 같으니까 아무래도 제안할 때도 더 수월하시더라고요. 그럼 강사님도 그런 분들 컨텐츠 보면서 배우신 거예요? 그쵸. 저도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럼 정말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컴퓨터 모르는데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소통이 중요한 일이어서 사실 컴퓨터 실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도 이 일을 3년차 하는데 엑셀 이런 거 다룰 줄 모르거든요. 그냥 상품 보고 제안하고 소통하는 게 끝이에요. 제 수강생 중 한 분도 휴대폰으로만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소통만으로 성과 내신 수강생분이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3분 있는데 첫 번째 분은 30대 직장인이신데요. 4일 진행했는데 매출이 6,50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순수익이 650이에요. 저보다 잘 버시는 거죠. 그리고 7월 총 매출이 1억 3천 나왔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까지 주셨어요. 두 번째는 육아맘이신데 평소에 한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코칭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 진행할 때 60만 원을 버시더라고요. 한 달 수익이 아니라 한 건 진행이 순수익인 거예요. 보통 한 건에 3, 4일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동구매를 2-3건씩만 잡으면은 월 100만 원은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잖아요. 이분은 하루에 한두 시간으로 이렇게 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걱정도 되게 많으셨어요. 최근에 한 건 진행할 때 순수익 220만 원을 버셨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분은 강사님보다 더 빨리 버신 거라고요? 그쵸. 이분은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월 1000을 찍으신 거예요. 제가 온라인에 많이 속아보고 도전해봐서 아는 건데 이게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셨던 분이 그렇게 되신 거면 결국 뭐가 제일 크게
어떻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제일 싫어하니까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딸깍은 없어요. 노력과 끈기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 되는 방법을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피디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업 진짜 많이 도전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강의비만 진짜 많이 날리고 돈을 벌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강의비가 요즘 보면은 직장인 한 달 월급 수준인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강의를 결제하시고 수익을 못 내서 좌절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돈 벌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공동구매 중개 끝물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지공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새로운 제조사랑 브랜드도 계속 생기고 있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진행하는 상품들 보면은 계속 그 브랜드에서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끝물이라기보단 그때 도전해보고 잘 안 됐던 분들이 조금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럼 경쟁자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속 생기고 브랜드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장이든 경쟁자는 항상 있습니다. 저는 레드오션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도 몇 년 전부터 유행이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버시는 분은 계속 버시거든요. 결국 노력과 끈기 차이인 것 같아요. 요즘 다른 강의를 보면 제대로 알려주는 분이 별로 없다고 느끼시나요?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완전 전문적인 분도 있죠.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듣는 건 저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부업 강의가 아니더라도 강의를 듣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닌 강의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서 진짜 괜찮아 보이는 부업 광고를 보고 무료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강의비가 300만 원 가까워가지고 안 들었는데 몇 개월 뒤에 그분이 다른 부업 강의를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강생 입장에서 보면은 사기를 먹었다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사님 강의는 다른 강의들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업하시는 분들은 시간 활용이 진짜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진짜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실전 경험을 증명할 매출 자료를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공동구매 중개의 장점이 제 결제 링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결제 링크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매출표나 이런 건 없는데 정산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정산서에 매출표도 나와 있고 수강생들 인증 자료도 있어요. 솔직히 타 강사분들 중에서 2, 3년 전 제일 높은 매출로 인증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026년 8월 현 시점에도 수강생들이 돈을 벌고 있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부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구매 중개가 제가 해본 부업 중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실패하셨던 일들이랑 지금 하시는 공동구매 일이랑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일단 제가 해봤던 것들은 CS, 택배, 재고 이런 게 신경 쓸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공동구매 중개는 가장 큰 장점은 자본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브랜드랑 이렇게 관계를 쌓다 보면은 점점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재고와 CS 없다는 게 그렇게 큰 차이였나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쇼핑몰 오래 했었다 했잖아요. 그때는 뭐 촬영, CS, 디자인, 마케팅 이런 거 다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죠. 그럼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공동구매 중개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컴퓨터 실력이나 팔로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검색만 해도 기본적인 건 알 수 있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지금 부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31일 날 무료 라이브를 하나 열기로 했어요. 제가 9to6로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부수입을 벌고 있는지 이번 무료 라이브에서 진짜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장담하는데 이 라이브 하나만 들으셔도 지금 부수입이 절실한 분들은 당장 실행해볼 수 있는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라이브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먼저 답해드릴게요.